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 방네 9월 첫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지난 8월 말일에도 동송읍 상놀이 담터계곡 미군 다연장 로켓포 사격장에서 포 사격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충돌을 빚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자연이 빚은 절경 주상절리를 수십 미터의 높이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현수교가 이달 중 개통될 예정입니다. 벼 생육 기간 중 절반가량 궂은 날씨에 이어 지난 8월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예년보다 약 10일이나 늦게 벼베기가 시작됐지만 병충해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0%가량 수확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463 지방도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 입구에서 장흥 초등학교 입구까지의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염분 피해로 추정되는 해를 입어 철원군이 수액주사를 주입해 소생을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지난 8월 말일에도 동송읍 상놀이 담터계곡 미군 다연장 로켓포 사격장에서 포 사격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충돌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철원 지역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와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가 미군 포 사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군 2사단이 지난달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동송읍 상놀이 담터 사격장에서 연천 다락대 피탄지로 다연장포를 매일 25발, 총 250발의 포를 사격한다고 밝히자 10여 년 동안 포 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막아섰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최소 인원만 참가하고 집회 참가자와 방문자 모두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로켓포를 쏘면 경기 포천과 연천 인접지역 부근에 위치한 다락대 피탄지까지 약 12km를 날아가면서 소음과 피탄지 부근에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철원군과 포천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음 측정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준의 100dB이 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서금석 철원군 포훈련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그리고 군인들도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훈련을 하라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포 사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격도 하고 훈련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훈련 전날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민간인 SUV 차량 충돌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예정됐던 미군의 사격 훈련은 일단 연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없이 사격이 있을 때마다 피해 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담터 미군 다연장 로켓포 사격장에 대해 정부의 대안과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자연이 빚은 절경 주상절리를 수십 미터 높이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현수교가 이달 중 개통될 예정이어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는 온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한탄강이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송대소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은하수교가 이달 25일 전격 개장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한탄강 송대소 인근에 있는 갈마릅 상사리와 동송읍 장흥리를 잇는 180m 길이의 현수교를 국비 52억 원 등 9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협곡을 지나는 현수교의 특성을 살려
바닥의 일부를 강화 유리로 깔아 투명한 공간을 걷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은하수교는 한탄강 협곡과 함께 주상절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종 군수는 앞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접경 지역의 희망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은하수교가 철원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첫 벼베기를 했지만 벼 생육 기간 중 절반가량 굳은 날씨에 이어 지난 8월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전년 대비 약 30%가량 수확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동송읍 오덕리 일대의 김재성 씨의 2.3헥타르 논에서 지난 4월 24일 모내기를 한 후 131일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년보다 약 10일이나 늦게 벼베기가 시작됐지만 병충해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0%가량 수확량이 감소한 흉작에 농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벼 생육기간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조량 부족과 함께 고온다습한 날씨와 폭우 등으로 인해 벼 생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열병과 문고병 등 병충해까지 예년에 비해 더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수확량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재성 씨는 지난해에는 3.3제곱미터당 2.6에서 2.7kg 생산됐는데 올해는 겨우 2kg에 달하고 있다며 990제곱미터에서 80kg들이 6가마 정도 나와야 평년작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5가마 정도 소출이 나오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습니다. 한편 첫 벼베기가 시작된 날 동송농협에서는 올해 5대벼 수매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동송농협은 이사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수확량 감소 등의 사유로 킬로그램당 120원 인상된 1,800원으로 수매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철원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총 9,339헥타르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농업인들이 꿋꿋하게 농사일에 전념해 행복한 가을거지가 시작됐다며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병 해충 방제 등 마지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63 지방도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염화칼슘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철원군이 수액주사를 주입해 소생을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령 약 30년에서 40년가량 된 은행나무 가로수들의 몸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 입구에서 장흥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는 80여 그루의 은행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부터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 파악에 나선 철원군은 겨울철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면서 염분이 토양에 남아있어 건강하지 못한 가로수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나무에 수액주사를 주입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가로수들이 더 이상 염화칼슘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무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로수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해 염분이 토양에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현재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주변 토양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가로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단신입니다. 철원군이 지난 31일 저녁 김연수 시설물관리사업소장과 문대명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각각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종권 기획감사실장 후임에 김연수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시설물관리사업소장에는
김영종 자치행정과 행정계장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이종권 실장이 38년의 공직 생활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실장은 지난 31일 명예퇴직 기념식을 생략하고 철원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아름다운 작별을 알렸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사수하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여전사들의 선한 영향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백골 연대에 근무하는 전민경 중사와 최윤영 하사는 최근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 어머나에 약 2년가량 길려온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끝으로 9월 첫째 주간 철원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치 역량 강화 사업 중간 보고회가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철원군 병영체험 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입주심의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간 보고회가 8일 화요일 11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9월 첫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